다들 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와! 하늘아, 숫자하고 친해져야 돼. 알았지?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우와, 네, 우와. Does it start to remember what you say every day? Really? Especially the numbers 1, 2, 3. Yes, how did you know? Romanian, in Korean, in English too. So. Really? Are you? He's gonna run the three ladies soon? Naturally. 아니야. 안녕. You're safe now. You're safe now. The firefighter says that you're safe now. All through the town. 네. 이야. 지금 저녁을 먹고서 하늘이랑 조금 놀아주다가 와이프가 하늘이를 재우려고 방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 녀석이 요즘에는 조금 더 놀려고 밤을 잘 안 자려고 그래.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아파트가 얼마 전에 공사가 다 마무리가 돼서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와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손봐야 될 것도 생기고 또 사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조금 바빴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이사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유목민처럼 여기도 살아보고 또 저기도 살아보고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니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여행이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정착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사 다니면서 사는 게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동안 이곳에서 제 차 없이 주로 제 오토바이나 택시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차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리 걸음하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살면서 계속 나아지고 내 거 조금 조금씩 만들어가고 쟁취하는 맛이 있어야 재밌는 거지, 하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뭐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만큼 힘 빠지는 게 없거든요. 저도 해외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또 하늘이 커가는 재미, 또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 보는 재미가 행복하더라고요. 오늘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알바니아에서 1년 살이를 하려고 하는데 예상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방송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외국인보다는 한국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같은 한국인으로서 제가 이곳에 거주하면서 주관적인 제 생활 비용을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알바니아에서 한 달 살기 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전보다도 현재는 비용 부담이 조금 더 커졌어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환율 부분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대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대외적으로는
여러 군데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뭐 탄핵이다, 뭐 정치권끼리 굉장히 대립을 하면서 정치가 불안정하고, 또 내수 경제는 현재 둔화 국면에 진입해 있으면서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그냥 낮아지면서 환율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경제가 성장중이다 보니까 현지 화폐가 유로화 대비했을 때 또 강세예요. 몇 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 현지 화폐가 유로화 대비했을 때 30% 정도 조금 더 커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해외 체류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주거비하고 또 식비가 될 텐데요. 먼저 주거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알바니아 집 렌트비 같은 경우는 대체로 타 유럽 국가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티라나 같은 이런 도시는 렌트비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보증금은 약 한 달치 임대료를 주고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하나짜리 아파트 렌트비 시세가 약 300유로에서 500유로, 외곽 같은 경우는 약 한 30%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티라나 제외하고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약 한 30%에서 50% 정도 조금 더 저렴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렌트비는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이나 헬스장, 주차공간 같은 편의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또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또 도심지하고 가까울수록 또 비싸고요. 근데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한국인의 일반적인 그 삶의 질을 고려를 했을 때 아파트 렌트비가 400유로 이하짜리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위생 상태나 또 편의시설 이런 문제나 또 도심지하고 또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400유로 이상의 아파트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뭐 편의시설이나 여러 면에서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거주를 하게 되면 공과금을 납부를 하게 될 텐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기요금입니다. 이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동절기든 하절기든 전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 알바니아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업용하고 가정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적게 사용하면 저렴한 편인데 일정 구간이 넘어가면 높은 요금을 내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저도 과거에 동남아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여행을 하면서 전기요금을 내보면은 그 정도 수준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킬로와트당 약 0.1달러?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냈던 것 같은데 그 수준하고 크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제가 요새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정전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자주는 있지는 않는데 가끔 가다가 정전이 주기적으로 나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이곳은 이제 수력 발전에 전력을 의존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후에 따라서 전력이 불안정해요.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는 대폭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공급이 조금 못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 데다가 전력만큼도 시설이 조금 노후화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전이 자주는 아니지만은 가끔 가다가 일어나는 상황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양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 식비인데요. 이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한국 교민 숫자가 많지 않고 대부분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그 선교사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식재료 파는 한인마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류를 잠깐 하시든 또 길게 하시든 한국 식재료를 가져오는 건 이제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 또 참기름 이 정도는 가지고 오시면은 경비가 대폭 절감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 갈 때마다 이런 기본적인 식재료는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한국에서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여기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한국 식재료를 조금 선물로 주고 가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입맛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하루에 한두 끼는 꼭 한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입이 지랄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지.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국 음식 먹게 돼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한국 음식은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기본적인
그 한국 식재료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시는 게 경비 절감에 좋습니다. 이곳 농업이 알바니아 GDP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싱싱한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과일 같은 경우는 제철별로 안 아끼고 항상 대놓고 먹는 편이에요.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한 절반 정도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정말 푸짐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마트나 뭐 백화점에서 선물용으로 막 품질 좋은 이런 농산물은 아니지만, 저렴하고 또 양이 많으니까,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먹고 있습니다. 제가 또 농부의 아들이다 보니까 과일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과일을 항상, 안 아끼고 항상 먹는 편입니다. 근데 이 해산물 같은 경우는 바닷가 근처에 가지 않는 이상 제가 사는 이 수도 티라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렴하진 않거든요. 제가 실제로 느끼기는 우리나라 가격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정 품목은 굉장히 또 비싸요. 대하 같은 경우는 1kg에 20유로에서 30유로 이 정도 되고, 전복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굉장히 고급 요리예요. 1kg에 30유로에서 50유로 이 정도 시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특별히 해산물을 좋아하시고 자주 드셔야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감안을 또 하셔야 되고요. 특히 해산물을 조금 더 싱싱하고 또 저렴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은 바닷가 인근의 도시에 가셔서 구입을 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바니아에 거주하면서 보통 월 지출하는 식비가 하루에 한두 끼 한식 챙겨 먹고 또 부족함 없이 제철 과일 챙겨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산물 사 먹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외부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세 식구가 이렇게 지출한 식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10만 원 정도? 평균? 그 정도 지출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뭐 여행을 가서 별도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제가 지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식을 한두 끼는 항상 챙겨 먹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수준에 되는 거지, 만약 한식을 제가 안 먹고 현지인처럼 양식을 주로 이렇게 먹는다 하면은 뭐 70만 원에도 한 달에 살 수 있고 뭐 80만 원에 살 수가 있는데, 제가 한국이다 보니까 이 한식은 먹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알바니아에 잠깐이라도 여행을 오시거나 체류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 뭐 참기름 이 정도만 가져오셔서 여기서 농산물들이 저렴하게 많이 나오니까 해먹어 드시면은 그렇게 비싸게 비용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게 아무래도 이동수단일 텐데요. 이 알바니아에서의 대중교통은 주로 택시와 버스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수도 티라나와 주요 도시 듀로스, 슈코드라, 블로라 이런 주요 도시들은 정기적인 버스 노선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버스 탑승하고 내리는 데는 뭐 크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버스 요금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원에서 600원이면은 시내 내에서는 운행하는 거는 뭐 크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이런 주요 도시나 지방을 하는 버스 요금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에 3만 원이면은 웬만한 구간은 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방을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프라가 티라나나 주요 도시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차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차를 구매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렌트를 하게 되면은 뭐 연식별로 차종별로 뭐 다르긴 하지만 하루에 렌트비가 25유로에서 많게는 뭐 150유로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돼 있는데, 가능하면은 연식이 좀 괜찮고 또 상태가 좋은 차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렌트를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엔진 경고 등에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견인차에 갑자기 쓰게 돼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좋은 차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뭐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비포장도로도 많고 또 험한 길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SUV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또 성수기 때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조금 좋고 성수기 때는 차가 딸려요, 차가. 그래서 성수기 때는 조금 렌트를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또 일주일 이상 장기 렌트를 하게 되면은 약 30%까지도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데,
이 성수기 때는 이 정도까지는 할인을 보통 안 해주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렌트 차량이 좀 딸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알바냐에서 거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인의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비용 계산을 하셔서 알바냐에서 체류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알바냐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편의시설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유럽권은 대부분 발달해 있지 않아요. 특히나 이 발칸 쪽은 뭐 경제적인 수준 차이가 조금씩 나긴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생활 수준이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일부 구독자분 중에서 종종 알바냐에서 체류하는 이제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렸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제 주관적인 설명이 조금씩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답변이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